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정지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9월, 10월 달에 이 중개사법을 어떻게 홍보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일단 이번 35회 시험이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자. 일단 난이도는요. 30회, 31회, 32회 이 정도면 난이도 중급 정도. 33회는 실수로 너무 쉽게 냈고 34회는 실수로 너무 어렵게 내서 제 생각엔 별표 3개 반 정도가 아닐까. 이 정도. 작년보다는 약간 쉽고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 이 정도 수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은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 거래신고법, 중개실무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30개, 5개, 이제 29회까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0회부터 비중이 좀 달라졌는데 26, 77, 32는 27, 85, 33은 24, 97, 34는 25, 87 해서 지금은 약 25대 15 정도 비율. 예전에는 10개 나왔을 때는 크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요즘에 뒷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뒷부분이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합격자 평균 점수를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시험 보는 날 다들 막 합격하시고 점수를 쓰시거든요. 이거 제가 통계를 냈더니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33회 때는 합격자 평균이 88점, 거의 이 정도 엄청나게 점수가 잘 나왔죠. 그때는 그 당시인 공법이랑 공시서법이 되게 어려웠죠. 별표 3개짜리는 한 83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78점이 나왔어요. 그 대신 공법이랑 공시서법이 좀 더 올랐고. 합격자들은 평균 한 80점 정도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일단 그 정도 목표로 그리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최소 75점은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별 분포 이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난이도 중하, 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대충 아시죠? 중개사법은 대체로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뒷부분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까? 32회 같은 경우는 27개 출제된 중개사법에서 24, 3 그렇죠.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거래신고법 8개 중에 3개, 5개, 3개나 돼요. 그리고 중개실무 5문제 중에서 2문제. 그래서 확실히 상급의 문제가 뒷부분의 문제가 많다. 33회 역대급으로 쉬웠던 시험은요. 중개사법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 3문제가 다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작년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난이도 상급이 10문제나 되고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도 있었는데 25개 중개사법에서 22개, 3개 정도 되네요. 근데 거래신고법 8개 중에 5개, 3개. 중개실무 7개 중에서 3개. 오, 그러네요. 확실히 뒷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작년에 난이도별 분포거든요. 극상은 찍는 거. 상급은 둘 중에 고민되는 거. 여기는 다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했을 때 20번까지 봤을 때 상급 하나, 그 다음에 극상 하나. 10번까지 문제 풀 때는요. 문제 풀다가 어떻게? 나 됐어. 합격이야. 아우 정말. 아이 합격이지 뭐. 그러다가 하나 나오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또 그래 좋아. 아이 그래 뭐 하나 찍을 수도 있지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21번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뒷부분에 21번 이후에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와요. 문제 풀 때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의 대비하냐면 그러니까 1번에서 20번까지 문제 풀 때 거의 다 잘 풀렸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따가 난리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21번에서 40번까지 여기를 마음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실력 발휘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뒷부분의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잘 풀려면 마음이 차분해야 된다. 만약에 중급 난이도로 출제되었을 때 우리는 몇 점 정도 나오면 합격할 수 있느냐. 중하는 사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2개 중에 28개 목표로 하고 상급은 다 틀리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고민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는 맞출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합격을 위해서 최소는 우리가 이제 77.5 정도. 그렇죠. 이 정도는 맞추어야 합격할 수 있다. 중급 나왔을 때. 33회처럼 쉽게 나올 리는 별로 없지만, 뭐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7개 중에, 그렇죠. 뭐, 37개 중에 31개면은 짜게 한 거죠. 사실 이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상급은 뭐 하나 정도 맞춘다고 썼을 때, 이래도 80점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 정도 수준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작년 나왔을 때 30개 중에 몇 개를 맞추자. 27개를 맞추자. 우리 열심히 해서. 그리고 상급에서 3개를 맞추자. 그래서 75점 정도를 맞춰야 된다. 제가 좀 통계를 내봤더니 밴드에서 중개사법을 80점대로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점수를 얻었느냐. 총점이 일단 180점 넘어야 되잖아요. A라는 수험생 분은 80점, 45점, 62점 이렇게 맞춰서 3개 남았네요. 3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50점도 안 나와도 중개사법 80점 나오면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구나. 수험생 B는요. 공시대법 좀 더 맞추셨네요. 어이구 5문제나 남았어요. 수험생 C분은 어휴 6문제나 남았네요. 이렇게 공법 밥이 점수 이렇게 형편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80점 나오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70점대 합격자들 당연히 있었겠죠. 합격자들 그 A 수험생 보니까요. 아이고 한 개 남았네요. 그냥 빠듯이 합격이네요. 빠듯이 합격했고. 자 B 수험생 70점 맞았어요. 한 문제 남았네. 한 문제 남았고 72.5 두 문제 남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못해도 70점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하나 두 개는 남아야 그래도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마음고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75점 정도를 우리 목표로 해야 된다. 자, 우리 9월 4일까지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9월 5일 날 우리 최종 파이널 강의가 올라오거든요. 제 것이 9월 4일까지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점수 잘 나오시는 분이야 뭐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되는데 아직도 중개사법이 다 60점도밖에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일단 중개사법은 최근 3년간 봐봐요. 기출 지문이 그대로 반영되는 비율이 77%의 평균이. 그러면 사실 중개사법은 출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맞추세요. 그래서 기출 지문 위주로 공부하셔라.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라.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외우셔라. 7, 8월 강의가 제일 나아요. 7, 8월 강의가 제일 낫고 7, 8월 강의로 부족한 부분 들으면서 암기하고 뭐 사실 이해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기출이 내가 아직도 수월하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기출만 해도 괜찮아요. 답모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답모까지 꼭 완벽하게 다 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기출만 다 충분히 공부를 해도 중개사법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사가 좀 안 나오신 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나오시는 분은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뒷부분인데 거래신고법은 보니까 기출 반영 비율도 낮아요. 왜냐하면 양이 꽤 많은데 아직 나온 지문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안 나온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약 50%도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은 이론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이게.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7, 8월 강의에 20강에서 25강까지 약 6개 강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9월 4일까지는 좀 해보셔라. 특히 이제 뒷부분이 약한 분들은 뒷부분의 강의를 좀 잘 듣는 쪽으로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출 정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다 충분히 너무 많이 됐어? 그러면 답모도 하시면 되고 근데 기출 정도까지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큰 무리는 없고 중개 실무가 특히 양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단 강의 듣는 게 좋아요. 기출 반영 비율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도 이론 강의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이론 강의 위주로 7, 8월 강의에 26강에서 32강까지 됐고요. 이거는 답모 안 가도 괜찮아요. 기출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좀 나 뒷부분이 지금 약하다. 뒷부분의 공부를 좀 하고 9월달 강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중개사법은 좀 암기가 좀 됐으면 기출 위주로 정리하고 뒷부분 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부분은 강의를 좀 잘 들어보셔라. 네, 그게 좋다. 자, 그러면 9월 5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꿔요. 책을 바꿔서 파이널 패스인데 파이널 패스는 자, 앞부분은 이론 총정리 부분이 들어있고
뒷부분은 백선. 이론과 백선을 섞지 않았고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이론 특강 부분이 있고 백선 부분이 있는데 열강은 이론 청정리 부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OX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5강은 이제 백선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가 중요하냐? 이 열강 이론 총정리 부분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뭐 강의 한 1.5 이렇게 듣죠. 1.7도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강으로 진행했어도 약 7시간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 듣는 게. 이 부분을 무한 반복 듣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외워져요. 큰 문제 없는 한 외워집니다. 점수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면 강의가 올라오잖아요. 아마 9월 첫 주하고 두 번째 주에 다 올라올 거예요. 이 부분을 될 때까지 들어요. 혼자서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빨라요. 혼자서 읽으면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주입시키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여러분 작년, 재작년 선배들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외우고 중개사법 시험 보러 갔다고요. 거래신고, 중개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한 반복 듣기가 가장 지름길이다. 이론 특강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가. 내용도 있고 OX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범위 꼼꼼 정리가 10시간이면 뭐 아주 짧은 거 아닙니까? 들을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일단 백선은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편의상 몇 개냐는 문제가 많아요. 편의상.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문제를 풀고 이거 채점해서 뭐 점수를 어느 정도 맞냐 이걸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풀면서 맞추려는 것보다는 학습의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먼저 풀고 이걸 내가 몇 개나 맞췄지라고 해서 막 반대대법 못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뭐 스스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학습을 목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거 이제 강의 한번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스로 이제 풀으시면 되고 지문을 눈에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기운 끌어모아서 우리 합격하자. 9, 10월 화이팅!